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6월 30일입니다. 어제 정부가 9월달부터 실시하는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제가 지난 6월 19일자 방송을 통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개편안이 추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점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쨌든 한국 국적이 아니시고 외국 국적이신 동포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또 많이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도 여기저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앞서 이 방송에서 이 동포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공지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약간 좀 뒷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 이 동포분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였다가 이제는 지역 가입자로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 또는 지역 가입자에서 또 직장 가입자로 또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합가를 한다고 하죠. 같이 이제는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피부양자, 그러니까 배우자라든가 미성년 자녀 이런 데를 있으면은 같이 보험료를 합가를 하게 되면은 그 보험료를 한 사람만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배우자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고, 또 미성년 자녀가 또 친자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공증을 한 그런 서류들을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직장 가입자에 가입할 때도 그 합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냈다가 나중에 이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그 공증 서류가 유효기간이 9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이 공증 서류를 받아가지고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중국 현지라든가 그쪽에서부터 이 서류를 발급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 합가에서 이제 분리가 돼서 각자 더 보험료를 또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 정책 담당관에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쓰면 그렇게 되냐,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 문제는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검토는 해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좀 사례들이 좀 있으면은 그것들을 좀 더 모아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은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이런 사례로 인해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좀 불편함이 있다고, 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모아서 이 정책 당국에 좀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동포 여러분들, 또 외국인 여러분들이 어쨌든 조금이나마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네, 뭐 이번에 그러니까 뉴스들을 보니까요, 자영업자의 건보료 이 불공평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이 피부양자 개혁은 후퇴를 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한 65%가 보험료가 월 36,000원 정도 내려가게 된다. 뭐 이런 제목이 있고, 또 월 200만원 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매달 이 7만원의 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소득 기준을 현재 연소득 3,4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변경을 해서 피부양자가 27만 3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연합뉴스가 이 도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거를 좀 보면서 좀 뭐 간략하게 좀 설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계 부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그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현행, 2018년 7월 현행제도, 재산공제제도 도입, 그리고 소득보험료 등급제, 그리고 1600cc 이상 자동차 등 보험료 부과, 또 최저보험료 도입, 연소득, 뭐 100만원 이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2022년 9월부터 개편이 되면은, 재산공제를 확대를 한다. 그래서 5천만원 까지는 일괄 공제를 한다. 그러니까 재산이 5천만원, 이 있는, 까지는 이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소득보험료 정률제를 도입을 한다. 그러니까 재산보다는 소득에 따른 그런 저는 보험료 적용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고, 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1600cc 이상 자동차에게 부과했던 보험료를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저보험료도 일원화한다. 그래서 연소도 336만원 이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요, 보수의 소득 기준이 3,400만원인 경우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새로 개편된 거는 연소득 2천만원이 보수, 그러니까 급여 외에 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는 추가적으로 이 보험료를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 피부양자와 관련돼서도 이 형평성을 좀 개선을 했다는 건데요. 그전에는 연소득, 그 피부양자가 3,400만원 소득 초과를 하게 되면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러나 2022년 9월 개편되면서 연소득 2천만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 그래서 피부양자 요거를 좀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간 형평부가 그 연금 소득 근로소득 반영률이 30%인데요. 이거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 50%를 그냥 강화를 시켰다. 뭐 이런 내용, 이렇게 주요 개편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 개편 내용, 이렇게 좀 주요 골자 내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건강보험, 네,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요, 또 경기도 외국인 인권센터죠. 여기서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도 형평성에 있어서 내국인과 좀 차별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또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좀 개편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돼서 좀 지적하고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내국인에는 이제 지역 의료보험의 평균치를 이렇게 최저치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영세한 이 지역가입자 이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바로 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있고, 6개월 이상 밀릴 경우 또 체류 연장 등의 좀 불이익을 준다, 뭐 그런 점. 그리고 또 이 부양가족 범위가 좀 협소하다. 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좀 배우자와 이 미성년 자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위에 이제는 그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들, 뭐 이런 분들도 좀 같이 가입을 시켜주면은 함께 합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요청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65세부터 혜택받는 장기 요양보험료,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국가인권위원회가요, 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면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뭐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저는 계속 출국하지 못하고 있어서 G-1인가 이 특별 체류 비자로 변경했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시행규칙,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쪽에서 이 불수용을 해서 제가 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돼서 또 내부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도 뭔가 좀 형평성과 또 현실성을 고려한 그런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좀 고대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부공정이라든가 이 자녀, 친자, 이 공중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분들의 또 제보를 또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